6년 전 수능 전날 발생한 포항 지진 기억하실 겁니다. 평온한 일상을 일순간 뒤흔든 지진 여파로 포항 시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결국 이겼습니다. 5년 가까이 끌어온 이번 소송의 의미와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철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KBS 재난센터장으로 그동안 여러 재난 상황을 좀 목격을 해오시고 관심을 가져오셨는데 포항 지진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은 이 포항이 아니라 포항 옆에 있는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2016년도에 규모 5.8의 지진이었고요. 이 포항 지진은 이제 역대 2위 규모 5.4의 지진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피해는 이 포항 지진이 가장 컸습니다. 정부 공식 집계로만 부상이 92명. 예, 지금 현장 화면이 당시 그렇습니다. 지진 모습인가 봐요. 네, 재산 피해가 저렇게 담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재산 피해가 공식 집계로만 550이라고 한. 그리고 공공시설, 사유시설이 파손된 곳이 3만여 곳이 넘었습니다. 예. 당시 말씀하신 대로 2018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까지 일주일 연기할 정도로 역대 최대 피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그 통념을 깬 그런 그렇습니다. 사고였다고 네.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포항 시민들 입장에서는 믿었던 땅에서 정말 난데없이 시작된 공포 때문에 지금도 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하던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보이는 인적, 물적 피해보다도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게 네. 매우 크게 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에요? 두려움이 생기죠. 무너질까 봐. 그래서 집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예. 불안 증세가 계속되기도 합니다. 포항 지진 이후에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등록된 인원이 지금 3,000명이 넘고 6년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방문하는 환자가 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를 겪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넘어가지 이렇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이번 포항 지진은 뭐가 좀 달랐을까요? 네, 이 지진이 순수한 자연 지진이 아니고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지진이 촉발됐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포항 지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정부 조사 연구단이 꾸려져서 1년간 조사를 한 끝에 네. 2019년 3월이죠.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포항 지역의 지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소 건설을 하는데 네. 그걸 위해서 땅속 깊이 파이프를 받고 이 구멍으로 고압의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 작업이 이 단층을 자극해서 지진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후에, 과실과 부주의로 그렇습니다. 나타난 인재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큰 파장이 일었고요. 포항 시민들이 이제 범시민 대책본부 범대본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때 이제 소송 참여 인원이 계속 늘어나서 한 5만 명까지 이르렀는데요. 첫 재판이 이제 2019년 8월 26일에 있었는데 예. 4년여 만인 지난 16일에 1심 선고가 결국 나왔습니다. 4년 넘게 재판을 끌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쟁점별로 이 다툼이 많았다라는 얘기인데 이 판결 요지는 뭐였습니까? 1심이죠, 이번은. 그렇습니다. 네.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국가 배상 책임 여부인데요. 재판부는 국가가 지진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고 이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 노력을 해야 하는 네.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당시 포항 거주자들은 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국가는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결국 얼마씩 준다는 건가요? 네, 그때 포항 지진이 이제 크게 여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크게 두 번이 있었는데요. 2017년 11월 15일에 규모 5.4. 이게 그리고 지진 당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석 달 뒤에 2월 11일에 이제 규모 4.6이 이렇게 큰 지진이 두 번 있었는데요. 이 지진 둘 다를 겪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는 300만 원.
네. 이 중에 하나만 겪은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이 1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상소심이나 대법원으로 가면서 판단 여하나 뭐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번 판결이 어디까지나 1심이고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이번에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첫 사례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네. 지진 발생과 또 국가의 책임 간의 인과관계가 지난 2019년 그 정부 조사로 어느 정도 충분히 규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항소심 이후로는 이게 달라질 가능성은 예.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네. 다만 이 위자료 액수는 상급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 범대본이 당초에 그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1심 판결의 위자료 300만 원은 미흡하다 이렇게 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네. KBS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잖아요. 이 시민들이 받은 뭐 물적, 인적 피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요 소송 말고도 2021년에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예.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 구제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1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국가가 포항시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했고, 그래서 7,752억 원을 지원했고,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피해자로 인정을 해서 4,939억 원을 지급을 해서 1인당 평균 458만 원꼴로 지급한 점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참작해서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했는데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범대본 측은 이런 특별법에 의한 피해 구제금 지급액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특별법은 인적, 물적 피해에 관련한 보상 기준만 다루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배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피해 보상 청구에 그치지 않고 이런 소송을 통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네. 배상을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이 약 5만 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당시 포항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면 10%만 참여한 건데 나머지 90%한테도 뭐 배상해 주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오늘도 이제 신청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위자료가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네. 소송에 참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고까지 이제 4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후의 소송에서는 이 선행 소송이 있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 소송을 할 수 있는 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별법에 나오는데요. 특별법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일반 민법과 달리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0일까지 이 소송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내년 3월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참여를 해야 소송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만일 포항 시민 전체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50만 인구가 다 소송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 국가가 지급해야 될 위자료 규모가 뭐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진이라는 게 워낙 변화무쌍해서 이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참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이 KBS가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행동 요령 같은 거 알려주곤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취해야 될 행동 요령 좀 알려주고 가시죠. 네, 그 지진은 발생 직후에 흔들림이 한 1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는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시고요. 흔들림이 멈춥니다. 멈추면 실외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실 때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해서 개활지, 즉 탁 트인 곳으로 나가시고 그 나가시고 나서 여진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시 실내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그 상처 입은 포항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김민철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